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외출해 보셨나요? 한파가 그야말로 몰아닥쳤습니다. 겨울이 이런 거였죠? 정말 너무나 춥습니다. 증시도 산타랠리 대신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세 분 또 전문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종목의 건강을 진단해드리고 카운슬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자리하셨는데요.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추워요. 어쩜 이렇게 춥죠? 저는 나갔다 왔는데 볼이랑 귀가 새빨개져가지고 진짜 뺨을 한 10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목요일이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제일 춥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는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다 또 빈방길이라서 맞아요. 또 넘어지시는 얼었어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정말 다치기 쉬운 날씨라서 그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나가실 일 없으시면 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좀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러 나가셔서 한번 바람 맞아보시는 것도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기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증시에 있어서요. 내년도 증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유가라든지 환율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저로 시작해서 올해는 엔저로, 환율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엔화 약세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악화됐다고 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이제 엔화가 약세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엔캐리 복귀라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엔화 약세는 우리 시장이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엔캐리 자금 와타나베 분이라고 그러는데 엔캐리 자금이 이제 국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좀 크게 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진짜 많이 좀 소외되는 기분을 많이 겪었고요, 올해. 그리고 정말 증시가 녹록치만은 않다는 걸 진짜 글로벌적으로 지금은 또 느끼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장 과장님, 오늘 또 중국이 2% 올랐더라고요. 중국 빼고는 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급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인덱스 펀드가 중국 쪽으로 할당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의도치 않게 좀 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후한통이라는 게 아마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상해 증시를 이용을 해서 중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매매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1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수급적으로 좀 재미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는 박스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이런 지금 한두 달 정도 보여졌던 이런 모습들이 1년 정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한통이 되기 전까지 좀 개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중국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못 하셨나 봐요. 중국은 해외 증권 매매에 있어서 제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데 제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홍콩 시장을 좀 열어주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후한통이라는 게 열리면 사실 밸류에이션성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더 싸기 때문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여러 제도적이나 국가별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 자금이 쉽게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후재로 작용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내년 증시, 엔저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로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면서라든지 유동성의 어떤 기대감이 어떤 구간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들을 또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900선 초반대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종목 가지고 고민하시는데요. 시청자분 먼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신 주식 어떤 주식인가요? 컴투스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3만 1,000원이고요. 예. 13%입니다. 네. 13% 매수하셨고요. 13만 원대의 매수가시네요. 자, 컴투스. 오늘 좀 낙폭을 줄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6%대로 급락을 했어요. 네. 예, 단기적으로 일단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도와드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고요. 예. 오르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네. 단기적으로요. 네네. 매수하시고 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세 분 심층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컴투스가 오늘 장중에 13% 이상 급락하다가 6.7%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 마감됐고요. 손실폭이 10%는 채 안 되시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폭이요. 그러면 자, 이슈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님. 네. 컴투스 이슈로 봤을 때 한 줄 평 먼저 해주시죠. 일단 컴투스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릿고개를 지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뭐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 좀 빠졌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컴투스죠. 지금 후반에 지금 힘을 조금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스라는 기업을 봤을 때요, 투자 전략을 이제 간단하게 세워드린다면, 일단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사실 이제 외국 쪽에서 해외 쪽에서 거의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컴투스가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됐는데, 지금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출은 괜찮습니다. 뭐 지금 장기 흥행에 대한 흥행 구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만 이제 매출 순위로 본다면 역시 이제 그동안 너무 큰 호황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뭐 11월 초 정도 대비했을 때는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뭐 장기 흥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신작 게임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서머너즈 워가 뭐 흥행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이는 사실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제 신작 게임들이 새로 출시된 게임 중에 이제 소울시커하고 쿵푸 패시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게임들이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00위권 내에 진입한 국가 수가 뭐 12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머너즈 워가 너무 이제 크게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출시됐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컸는데 신작 게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변동성이 왜 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시장 안에서. 그 루머 중에 본다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게임비와 관련해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소환 중이다라는 이런 이제 루머도 시장 안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매도세가 또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게임 중에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바로 이제 MMORPG입니다. 온라인 게임이에요. 근데 온라인 게임 쪽에서 지금 이 게임이 출시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일부터 시작해서 게임 검색 순위 1위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 새롭게 발표되는 이 온라인 게임인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제 뭐,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시선이 좀 더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도 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시장 안에 돌았던 루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컴투스는 제가 봤을 땐 뭐냐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건,
한 번의 장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어느 정도 실적과 그다음에 흥행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재료가 신규 게임인데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서머너즈 월을 넘어설 만한 그런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량에 대한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 시장에서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지금 시각이 조금 이제 가고 있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이 업체가 컴투스 주가가 크게 급반등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줄 거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간의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루머에 의해서 또 눌렸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에는 1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장중에 흔들릴 때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네, 들었어요. 네. 이슈 분석을 저희가 해드렸고 가격도 드렸거든요. 네. 네네. 이어서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 과장님, 예. 이 컴투스라는 종목은 진짜 시장에서 아주 관심도 많았고 그만큼 정말 높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뭐 이슈나 기본적 분석이나 현 구간에서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줄평 예. 먼저 해주시죠. 일단 유행이 자주 바뀌는 시대라고 가져왔는데 어떤 표현이 맞냐면 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아이돌 가수들이 있었죠. 뭐 저 때는 핑클이 이제 뭐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좋아하던 가수들이 이 가수 요 정도의 그룹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항한 새로운 가수들 아이돌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로 따지면은 지금 대세라고 생각했던 이 연예인들이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좀 또 화면에도 자주 안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너즈 워,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누구나 다 하고 예전에 애니팡 누구나 다 하고 있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죠. 특히나 요즘에는 몇 개월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지루해요. 특히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에서 맞고 내려왔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현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사가지고 이 컴투스라는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이 아이템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게임의 어떤 구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뭐 내년 1분기에 예상되는 뭐 이렇게 진출 게임들이 있어요. 화면을 혹시 띄워주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컴투스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얘가 1등 했다가 얘가 1등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1등은 없고 유행은 자주 바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고 그 실적 기대감은 있어요. 3분기 때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만약에 이 실적대로 계속 나오려면 서머너즈 워가 정말 계속 흥행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이라는 게 계속 흥행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거고 이런 게임을 대체할 만한 신작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신작에 대한 어떤 이슈는 다른 게임 회사들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요.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낮았긴 했지만 워낙에 좋았는데 4분기하고 내년에도 계속 좋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왔죠. 근데 과연 그만큼 안 나오면 어떨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안 나오면은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만족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았고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때문에 초반기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게 끌고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저항선이 13만 7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월봉상으로 기준선인 10만 8,500원. 만약에 요거를 깬다고 생각을 하면 추세적으로 어떤 서머너즈 워에 대한 흥행이 조금 지루해졌다든지 신작의 모멘텀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게임들이 이슈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도 좀 잘 지켜야 봐야 되고 좀 원칙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손실을 큰 폭을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신작 게임에 흥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예. 이 컴투스가 고점 대비해서 40%딱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시청자분께서 손실폭이 크진 않으시지만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졸여지시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나오겠죠.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21선 오늘 장중에 이탈했죠. 대량 거래와 함께. 그래서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지금 상당히 모양이 안 좋죠. 이게 지금 121선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뭐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이 지금 전형적인, 헤드앤숄더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넥라인에서 21선 살짝 돌파하고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후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림 보시죠. 오늘 컴투스가 장중에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종가상으로 아래꼬리 주고 일단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난 그 3월달 저점이죠. 이 자리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지금 피보나치 존 차트 딱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시청자님? 네. 예, 한치 오차도 없죠.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딱 달고 터닝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피보나치 존 차트상으로 50% 되돌린 구간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투스의 지금 현재 패턴이 보시면은 일단 크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머리가 나오고 오른쪽 넥라인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어떻습니까? 예, 121선을 오늘 강하게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닝이 나와, 오늘 반등이 나와줄 자리, 오늘이 맥점 자리였어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밀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봉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는 35주선이죠, 35주선. 그죠? 예, 그래서, 35주선 일단 지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월봉에 지금 보시면은 10개월 선이 이제 10만원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리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 하방적으로 또 밀릴 자리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최소한 10만원 초반 정도 가야 거기서 이제 반전다운 반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에는 큰 흐름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겠고. 자, 수급 보시면요. 수급 보시면 지금 컴투스의 가장 또 문제가 뭡니까? 주식에서 김봉만이가 항시 말씀드리는 그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 컴투스 신용이 지금 10%예요. 깍 찼다는 얘기죠. 신용이 10%면 아마 제가 봐서는 뭐 거래소 코스닥 중에서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렇게 신용이 많은 가운데서 주가를 과연 기관과 외인들이 올린다? 힘들죠. 뻔히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신용이 많다는 것을. 무슨 이유 때문에 컴투스 신용을 계속 지금 쌓고 지금 개인들이 신용을 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신용이 10%면요. 신용이 9%, 10% 있는 종목 치고 지금까지 뻥뻥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최소한 이 신용이 6% 안팎으로 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반등 줄 때 완전히 신용이 팍 줄던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21선이 뭡니까? 바로 경기선이죠. 갈 종목 같으면 120선 깨면 안 되죠. 120선 깨면서 거래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대장이니까 대장은 또 한 번에 안 죽습니다. 한 번에 반등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은 이후에 13만 원 사신 가격이에요. 왜? 120원 가면 또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일단은 무조건 현금화를 한다. 나중에 내년 1월 달에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우선은 단기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시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반등시마다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사신 가격대입니다. 13만 원 주면은 일단은 현금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오늘 장중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그냥 밀어버릴 겁니다. 그냥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원 장중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일부 반이라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10만 원 안팎에서 재매수를 한다든지, 그래 단가를 낮춰서 그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일단 빠져나온다든지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카운슬러들이 컴투스의 손절가를 강조하고 계시네요. 네. 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3만 원까지 온다는 얘기죠. 얼마요? 13만 원. 13만 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두 분이 13만 원, 13만 7천 원 이렇게 장 과장님, 김목만 전문가님이 주셨는데요. 네. 그 선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고 만약에 손절가에 도달을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겠다고 두 분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예. 이 선에선 좀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네. 대장이지 않습니까? 게임주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10만 원까지 좀 견딜 수 있다 그러면은 내일 다이렉트로 추가적으로 밀리면 일단 손절하지 마시고 다음 주 후반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비중이 그나마 지금 크지가 않으시니까 다음 주 후반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줄이자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 후반에 13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김목만 전문가님께서요. 네. 내일이 네. 아니고요. 예, 내일은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10만 원 이탈해도 다음 주까지 가지고 가실 생각 있으시면 보유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해 전 주셨어요.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팔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예. 내일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 한 12만 5천 원 라인까지 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라인에서 일단 정리를 해버리시죠,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무자르듯이 딱 정해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은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저희 밤샐 뻔했습니다. 네, 컴투스 전략 가지고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매도를 얘기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 과장님은 목표 주가 13만 7천 원, 손절가 10만 8,500원, 황민혁 전문가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0만 원, 김봉만 전문가님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했습니다.